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3차, 4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쵸? 뭐였냐면 이렇게 1차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1차, 2차 이렇게 1차와 2차가 섞여 있거나 1차랑 2차가 있거나 또는 2차, 2차가 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그리고 미지수가 2개일 때 이것을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1차, 1차만 배우던 거에서 이제 1차, 2차 또는 2차, 2차로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y 빼기 x는 1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는 y는 해서 x 더하기 1로 만들어서 y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해 주게 되는 거지. 대입을 하게 되면 y라는 문자가 소거가 되면서 자, y 제곱은 얘가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y 대신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y 대신에 x 더하기 1의 제곱은 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원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죠.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돼서 우리가 x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x값을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여기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랑 y랑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는 2차와 2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와 2차가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조금 아까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2차를 배웠잖아요. 그럼 보통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였단 말이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게 그 시작이에요. 자, 이게 기본형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2차를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2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2차에서는 여기를 한 문자로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2차 중에 어떤 애가 꼭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2차를 인수분해를 해서 꼭 뭐로 만들어? 1차로 만들어요. 1차를 만든 다음에 그 1차를 다른 2차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를 바로 줬지만 2차에서는 1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 인수분해요. 인수분해를 해서 1차를 대입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요 말이 개념 전체를 이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어떤 애가 인수분해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여기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2x제곱 3xy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여기가 2xx yy 해서 빼기 해주면 자 2x 빼기 y x 빼기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의 기본은 얘를 0으로 보내고 얘를 0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y는 2x가 될 거고 다른 하나는 y는 x 이렇게 될 거야. 1차로 만들었으면 이 1차를 대입할 거라고 했죠. 이 1차를 대입할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2x제곱 자 y 대신에 2x를 대입하는 거고요. 2x를 대입해서 y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거야. 2x제곱 자, 여기도 곱하기니까 2x제곱, 여기도 4x제곱은 8. 그러면 8x제곱이 8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1. 이때 x가 뭐가 될까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x가 1이면 y는 뭐가 돼요? y는 2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지금 우리는 얘를 대입했으니까. 맞아요? 얘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가 지금 2개 나왔어요. 해가 2개 나왔어요. 근데 아직 요거에 대해서는 대입을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얘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에는 대칭식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대칭식이라는 거는 막 따로 용어가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주로 이 말을 쓴다예요. 뭐냐면 대칭식이라기보다는 여기 있죠. 합하고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식이 이렇게 합하고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2야. 이런 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과 곱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 그런데 얘를 봤더니 x랑 y랑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식이 완전히 똑같아지죠.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아. 그래서 x랑 y를 자리로 바꿔. 그래도 식이 같아진다 해서 이걸 대칭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대칭식이란 말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냥 합과 곱으로 만들어진 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얘를 x랑 y를 얘들아 우리가 두 근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x랑 y를 두 근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x, y라고 하지 말고 얘를 우리가 알파, 베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파, 베타가 3이고 곱을 했을 때 2가 나와. 그치? 그러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 식 배웠었잖아.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인수분해까지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x가 얼마랑 2 또는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하나를 알파로 주면 하나를 베타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을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뭐 x가 2일 때 y는 1이고 뭐 x가 1이면 y는 2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해가 2개가 되는 거거든요. 해를 이렇게 2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이제 요 합차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심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심화 문제들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막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2차 방정식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기는 해요. 자, 예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봐봐. 이 합하고 곱이 보여야 되고, 합하고 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y를 a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x, y라는 애를 b로 치환을 해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한 방에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a 빼기 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5b를 했을 때는 44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럼 원래 내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된 거잖아. 자,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2배 곱해 볼게요. 2a 빼기 4b는 빼기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립방정식 자 뺐어요. 그럼 a 소거시킬 거고 얘 계산하면 9b는 얼마? 54 이렇게 됩니다. 그럼 b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b가 6, 9, 54니까 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 값이 6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6 넣어보면 얼마? a는 12 빼기 5가 되니까 a는 7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한눈에도 보인다 얘들아. 얼마야? 얼마예요? 6하고 1이면 되는 거죠. 하나가 6이고 하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1이고 1일 때 6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얘를 우리가 굳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요 공식 있죠? 여기 보이죠?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자, 여거에다가 집어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얘가 만약에 가끔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y를 소거시키면 돼. 여기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야? y는 7 빼기 x 이렇게 되잖아?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자, 6은 x에 7 빼기 x 얘만 정리하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다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또 저한테 검사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단순 계산이라 제가 앞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접근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뒤에 계산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1번인데 11번에 1번이에요. 1번은 지금 1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차를 어떻게 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한다고 했었죠. 자, 얘는 3x 빼기 y는 2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y는 3x 빼기 2입니다. 라고 해서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라고 했죠. 3x, 자, 3x 빼기 2. 그 다음 y 대신에 3x 빼기 2의 전체 제곱. 아직도 이런 계산들 제대로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저한테 검사 맡아주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x를 대입해 볼까요? 자, x는 얼마야? y 더하기 4야. 그래서 x 자리에 넣어볼게요. y 더하기 4의 제곱. x 자리에 y 더하기 4, y 더하기 y 제곱은 4.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계산하시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저는 12번에 왔습니다. 자, 12번인데 여러분들 12번은 이제 연립 2차로 되어 있는 식이에요. 2차로 되어 있는 식은 제일 처음에 1차가 없잖아. 그치? 1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를 만들어. 그치? 1차를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항상 순서야.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를 만들어서 앞에 11번처럼 대입하자. 자, 1번 볼게요. 1번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0 보이죠? 얘가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0, 얘는 0 하니까 x는 y 또는 x는 뭐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 두 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대입 한번 하고 얘 대입 한번 하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2번도 지금 6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를 할게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자 2y x 더하기 y는 0이 됐어요. 따라서 x는 2y 하나 x는 자 마이너스 y 하나 나왔네요. 이거 한번 대입하고 자 얘 한번 대입해서 역시 해를 계산해 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계산을 다 하고 13번으로 왔어요. 13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대칭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대칭형은 합과 곱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걸 봤더니 위에가 지금 합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할 거예요.
얘를 변형을 해줘야 한다. 자, x 더하기 y식을 한 번 더 쓸게요. 완전 제곱식 식이야. 자, 그럼 x제곱, y제곱, 얘가 2xy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다?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자 xy가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5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30은 34 x 플러스 y의 제곱은 64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x 더하기 y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자, 뿔마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 x 더하기 y가 8이고 xy가 15인 것이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고 x 더하기 y가 15인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원래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지. 그치? 되지. 하지만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5, 3, 3, 5. 5, 3 더해도 8 이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답을 쓸 때 어떻게 한다? x가 5이면 자 y는 3. 반대로 x가 3이면 y는 5. 이렇게 식 두 개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로 보이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얘 나오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이면 자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자 y는 마이너스 5. 자 저는 이게 지금 상수니까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단위니까 얘가 이렇게 바로 보여서 계산을 했어요. 주로 정수 단위로 나오기는 해. 근데 이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 될 거고 얘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근을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이드 14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 계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조건을 줍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랬어. 얘들아,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거 보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돼. 연립방정식 1차, 지금 2차 이렇게 돼 있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y가 더 많으니까 x라고 해볼게요. 자, x를 k 빼기 y라고 정리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y 제곱 2의 k 빼기 y의 y 자 빼기 3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예쁘게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y 제곱 2ky 2y 제곱 빼기 3은 0. 자, 마이너스 3y 제곱 빼기 3은 0입니다. 자, 우리 2차는 항상 양수로 바꿔놓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2k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른 방법을 풀어라. 그래서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랬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y값이 몇 개다? y값이 한 개다. 한 개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일 때는 중근이다.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뭐로 간다? 0으로 간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자, 얘 짝의 판별식이니까 짝의 판별식 써볼까요? k 제곱 빼기 ac 9는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k는 k 제곱이 9니까 k는 뿔마 3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요 내용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무조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15번 볼게요. 이번에는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고 그 안에 직사각형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름의 길이가 13이래. 그러면 중심 있고 쭉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어. 자, 여기 A, 여기 B라고 줄까요? 자, 둘레를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있어. 자, 둘레라는 건 사각형의 네 변을 다 더하라는 거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를 했더니 그 둘레가 34이다. A 더하기 B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1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식 하나 나왔고 이 13을 이용해야 되잖아, 얘들아. 13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이거죠. 피타고라스 A제곱 B제곱을 했더니 얼마래요? 13의 제곱 169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1차는 어떻게? 자, 2차에 대입해 주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A는 17 빼기 B 따라서 17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9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런 계산들은 이제 너무 많이 한 거라서 저의 도움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이게 오히려 강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 계산들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야 선생님이 또 첨삭할 때 검사할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 요 문제 마무리 할게요. 16번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개념이 있는데 일부러 개념을 넘어갔어요. 왜냐면 개념으로 보면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kx 빼기 2는 0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플러스 2x 빼기 k는 0 이렇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공통인 근이라는 거는 얘들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교점이다. 근데 교점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잖아.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요. 그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애주고 계산을 해볼게요. k 빼기 2의 x 빼기 2 더하기 k는 0이 되고요. k 빼기 2의 x는 얘 넘기면 다시 k 빼기 2가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이 얼마? x값이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x값이 1. 그러면 얘와 얘를 뺐을 때 x값이 1이 나왔거든요. x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부호가 잘못됐다. 부호 잘못됐어요. 제가 넘겼어요. 그쵸? 자, 얘 넘어가면 빼기 k 더하기 2가 돼요. 그러면 얘는 빼기로 묶으면 k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지워져서 x는 마이너스 1만 남게 돼요. 그럼 얘가 공통인 근이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되는 거야. x에다 얼마를 대입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럼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빼기 k 빼기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빼기 1 빼기 k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넘기면 자 k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실수 K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통인 두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나오면 이렇게 빼고 시작하면 돼요. 자, 빼고 시작하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볼까요? 이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주로 개수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거는 1K-2인 거고 두 번째는 1-K2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지금 숫자들은 똑같은데 지금 부호가 바뀌었잖아. 이럴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어떤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같은 배열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배열로 나올 때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그게 곧 공통근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 강의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선생님도 이제 첨삭을 해주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씩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안 보이면 원래 방식대로 이렇게 빼서 내가 교점 구하는 방식대로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거 다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검사를 맡아야 집에 갈 수 있고요. 다음에 그 활용 파트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